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시 블록체인 행사에 와보면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20년 전에 우리는 이런 광풍을 한번 경험했었죠. 기억나시죠? 저는 그 당시 1998년 7월 달에 한글과 컴퓨터 CEO를 맡았습니다. 당시에 500원짜리 스탁 주식이 약 400원 정도 할 때 제가 한컴 사장이 됐고요. 어려운 회사를 살리려는 미션을 가지고 한컴 사장이 됐는데 뭐 회사가 어려우니까 돈도 많이 없었고 빚이 많았죠. 그 당시 직원들은 다 그만뒀고. 아무튼 그때 제가 그 회사를 살렸던 그 포인트는 뭐였냐? 바로 인터넷 시대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한글을 인터넷 시대에 맞는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네피스라는 것이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투자를 받고 인터넷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가 한컴 사장이 된 지 1년 반 만에 500원짜리 주식은 58,000원이 됐습니다. 저는 당시에 스탁옵션 100만 주를 갖고 있었고요. 당시에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거 기대하고 오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쥐도 다 날리고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참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귀한 줄도 알았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꼭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국회의원이 됐고요. 또 이제 20년이 지나서 이 블록체인 업계가 다시 뜨는 걸 보고 제가 이 업계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20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은 지금 사기꾼 집단으로 오도되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전에 닷컴 기업들 사장들이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사기꾼으로 몰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기로 끝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죠. 블록체인도 저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런 우리 삶의 인프라를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빨리 투자하시면 망합니다. 저처럼 조심스럽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늘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기계가 우리 일을 대신하는데 우리는 과연 뭐라고 살 거냐?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난 우리 아이들 과연 20년 뒤, 30년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어떻게 행복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한 6년, 7년 고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문명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쓴 에너지는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에너지를 가지고 인류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노예를 실현하는 배의 모습입니다. 개돼지 취급을 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한 30%가 죽었어요. 바다에다 버려요. 버려도 돈이 남았답니다.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인간의 인류 문명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는 인간을 대신하는 기계 노예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증기기관, 내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근력을 대신하는 노예들이 마구 탄생을 해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기계 노예들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초기에 근력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상당 부분 만들고 지금도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전에 우리는 인간의 감각을 대신하는 노예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데이터가 광속으로 국경을 넘어 다니는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데이터를 보내려면요, 국가가 우표를 찍어서 다른 나라 국가 우체국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는 광속으로 날아다녀요.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인간의 노력이 우리 머리를 대신하는
로봇, 기계노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지 당황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시대가 되면 가치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세상이 옵니다. 이 가치가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세상을 바로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아마 서포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데 장벽 없이 넘나드는 세상이 오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어떤 정부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헤게모니를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화폐 노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출근 시간을 정하는 사람은 화폐 노예라고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출근 시간을 정하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남의 의지에 따라 사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화폐 노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계들이 지금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할 일을 저 기계가 대신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화폐 노예, 이 기계 노예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수렵 채집으로부터 노예, 화폐 노예. 그럼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인류가 꿈꾸는, 개인이 꿈꾸는 자아실현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바로 이 사회를 향해서 인류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개인의 고도라고 봅니다. 자, 근력도 감각도 지능도 기계들한테 다 맡겼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하려는 것, 삶의 의미, 이 의미를 추구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무의미한 거예요. 청소도 내가 의미를 찾으면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육은 다 쓰잘데기가 없어요. 화폐 노예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왜 사냐? 나는 왜 사냐? 나는 뭘 할 때 가장 행복하냐?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서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것을 바로 저는 자아실현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치의 고도화에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인식이라는 미래학자가 이제 지능혁명을 해서 개인 자본주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자본주의 시대. 돈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가치, 이 밸류를 이제 개인에게 돌려주는, 그야말로 개인이 고도화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셜 인프라 밸류가 계속 증가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던 매슬로가 얘기했던 욕구들이 점점 그 하위 욕구들은 개인이 추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충족하는 게 아니고 소셜 인프라가 충족해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것은 자아실현 욕구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실현 욕구를 갖지 못한 분들은 시간을 주면 마치 저 염전에서 일하시던 노예가 야 너는 해방이다 그러고 보내줬더니 할 일이 없어서 나 다시 노예할래 하고 돌아오거나 다름이 없어요. 저는 58년 개띠인데 아마 우리 제너레이션들이 그런 고민에 쌓일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졌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한 번도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큰 문제죠. 우리 아이들은 진정으로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초생활을 안정시켜줘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건 최소한 해결해 줘야 돼요. 이것을 사회가 해줘야 됩니다. 국가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절대적인 시간을 그 자아실현에 투자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몇 번의 버블을 거치면서 야, 쟤들은 돈 찍어내서 돈을 버는구나. 미국의 달러라는 것이 실제 가치가 뭐냐?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를 물어보는 사람한테 달러의 실제 가치는 뭐냐고 물어보세요. 뭡니까?
FRB에서 찍어내는 인쇄된 종이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벌기 위해서 지금 수도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새로운 암화학자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만든 겁니다. 야, 너희 그렇게 만들지 마. 인플레이션 조작하고 환율 조작해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환율 조작되지 않는 코인을 만들 거야. 여러분, 하루에 주식시장 거래가 2천억 달러. 여러분, 외환시장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에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이것은 언페어한 겁니다.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언페어한 겁니다. 이런 시장을 바꿔보자고 비트코인이 저는 출연했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의 미래는 바로 이런 세상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보험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수도 없이 많은 베리아들, 이것이 다 이제 데이터의 광속의 유통, 가치의 광속의 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플랫폼이 발달하게 되면 개인의 가치가 고도화됩니다. 개인이 자기 의지에 따라서 가치를 축적한 사람은 이 플랫폼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은요, 하늘 경제예요. 하늘 경제. 지상 경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우리가 토큰화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증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인간의 가치를 증표하는 이 작업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륙을 새로운 대륙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대륙, 불대륙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대륙은 누구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비트코인이라는 기축통화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다수가 이 권위를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코인과 이 코인이 거래되는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정교한 물물교환 경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법체계는 코드예요. 다수가 합의한 코드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륙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대륙은 하늘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를 뛰어넘어서, 여기 보면 지금 중국분도 오시고 우리 한국분도 계시고 또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고민하느냐? 바로 우리는 중국 거래소, 한국 거래소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불대륙 안에서의 거래, 불대륙 안에서의 토큰, 불대륙 안에서의 코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불대륙은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경제의 10% 정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10%면 우리 한국의 5배 정도의 경제력입니다. 이 불대륙 안에는요, 삼성공화국, 아마존공화국, 구글공화국, 또는 필리핀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 필리핀어 공화국, 이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왜? 필리핀에 1년에 필리핀으로 송금되는 송금 액수가 약 36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 36조 원이 토큰으로 전송되기 시작하면 필리핀어들이 모여 사는 전 세계 필리핀어들의 집단 거주 지역에는 그 토큰이 사용될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이 아닌 그 지상에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그 토큰이 사용되겠죠. 대기업들이 자기 자체 안에서 사용되는 거래, 그 거래를 코인으로 바꾸면 아마도 수조 원의 비용 절감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경제에서 돈을 번 사람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땅을 쳤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에트리코, 리버랜드, 또 해상 선민, 시스테딩, 에스토니아 이런 데들이 이제 불대륙의 부자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이나 한국은 불대륙 부자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불대륙과 연결되지 않은 나라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서 넬슨 만델라 100주년 기념행사에 갔다 왔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 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왜? 통장이 없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줄 방법이 없습니다. 트럭에다 돈을 싣고 다니면서 돈을 주고 있어요. 이런 데는 은행을 지금 설치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바로 블록체인으로 그 돈을 연금, 펜션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어쨌거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점법을 할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유선전화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무선전화망이지. 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실 거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3월 19일, 2018년 3월 19일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빨간 걸로 친 거, 세계는 전통적 경제 종말을 인지해야 된다. 이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경제 시스템은, 지금의 경제 시스템은 끝났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인지해야 된다. 인지하고 바꿔야 됩니다. 물론 충격을 가장 적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서 들어왔습니다. 여기 달랏이라는 곳입니다. 달랏, 날씨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블록체인의 미래는 고도의 기계화가 아닙니다. 고도의 인간화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추구해야 될 그 의미를 찾는 것이 저는 블록체인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자연과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